가격대가 10억 넘는 거는 투자용으로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 그래서 이쪽은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랑 가까우면서 조금 가격이 싸지는 그런 데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요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요쪽이 되겠고, 그리고 요쪽에 목동 쪽 요런 데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탄에 4억 정도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전세가는 한 3억 2천 정도니까 전세 끼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돈이 별로 안 들겠죠. 한 1억 정도? 1억 정도면 동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동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분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죠. 네, 분당은 저한테 있어서는 뭐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 본적지, 등록 기준지도 분당이었어요. 네, 분당편 이야기하면서 저랑 친근한 곳이고 연고가 많아서 좀 분당 얘기할 때는 좀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동탄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덮여 있죠. 경부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있죠. 네. 이제까지 최초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뚜껑이 덮이는 게 좀 최초인데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최근에는 제가 여기 좀 촬영을 안 해서 정말 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광비콤 쪽이랑 연결이 이제 다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광비콤이 좀 단절이 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제는 곧 있으면은 도로가 이제 다 뚫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이 기흥호수예요. 되게 큽니다. 요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 요쪽에 뭐 이케아나 뭐 그런 데가 있죠. 보시면 요쪽에 이제 뭐 몬드리안 그림 있는 여기가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이쪽이 기흥 공장인 것 같고요. 이쪽이 화성 쪽에 있는 공장인 것 같고 이쪽에 이렇게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랜드마크죠. 지금은 테크노밸리 쪽인데 금강 펜테리움 사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 지하에는 코벤트 상가라고 먹거리가 되게 좀 잘 돼 있어요. 네, 여기 가면은 좀 점심때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점심때만 장사하기 되게 좋은 데라서 사실 제가 지금 중국집을 하잖아요. 여기도 임장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중국집을 좀 차려볼까 하고 여기 되게 많이 갔었는데 이미 좀 중국집들이 잘 되는 데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설을 하게 되면은 돈도 좀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하려다가 요거는 포기했어요. 이건 포기했고 아무튼 여기에 있는 코벤트 가든이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시면 직장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일자리가 되게 많죠. 동탄을 이야기할 때 일자리하고 GTX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번에 우리가 분당 이야기했었잖아요. 분당 이야기할 때는 제가 세 가지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학군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정말 양질의 일자리죠. 판교를 비롯해서 세 번째는 교통은 뭐 신분당선도 그렇고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뭐 좋은 게 너무 많죠. 동탄, 물론 동탄하고 분당하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뜻이고 동탄의 첫 번째는 일단 일자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떡하니 있다는 거. 그리고 테크노밸리 쪽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적진 않습니다. 네, 꽤 되는 편이고 일자리가 상당히 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이동읍과 남사읍에 삼성전자에서 뭐 300조인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설한다고 이건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죠. 이게 앞으로 2042년까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남았죠.
근데 아직 뭐 특별히 되고 있는 건 없어요. 네,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2042년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2050년을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2050년이면 제가 한 70 정도 되네요. 만으로 70살 정도 되는데 너무 먼 미래이긴 하죠. 네. 하여튼 일자리를 빼놓고 동탄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GTX-A. 이게 정말 핵심이죠. 동탄역. 사실 동탄은 경부가 있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금방 갑니다. 단 안 막힐 때. 새벽에 가면은 한 2, 30분도 안 걸려요. 한 20 몇 분 걸리나? 강남까지. 그래서 되게 순식간에 휙 가거든요. 새벽에 뭐 동탄에서 강남 갈 일이 꽤 있었는데, 그래서 꽤 빨라요. 저는 동탄에 일단 제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에 좀 자주 가요. 그리고 예전에 청약 넣은 것도 동탄에 당첨된 것도 있고 해서 동탄에도 연고가 좀 있죠. 네. 분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탄하고 분당은 뭐 제가 잘 아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게 빨리 가긴 하지만 단점이 있죠. 막혀요. 대부분 막힙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 한 16시간 이상은 막히는 것 같아요. 막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안 막힐 때가 거의 없다. 요게 좀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동탄은 그냥 을에 막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이죠. 하지만 GTX-A는 이건 열차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딱딱 가게 되죠. 네, 그래서 GTX-A역 주변으로 해서 동탄의 아파트 값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하여튼 동탄의 최대 호재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분당의 가장 큰 단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축이라는 거죠. 구축. 이게 진짜 엄청난 단점인데 동탄은 그 반대죠. 신도시잖아요. 2기 신도시. 동탄은 대부분이 신축입니다. 이게 또 엄청난 장점이죠. 신축 그 자체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탄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1동탄은 신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동탄 쪽보다 2동탄 쪽이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더 신축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입지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탄역이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쪽이 광비콤 쪽이거든요.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에서 광비콤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보시면 약간 좀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데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제 동탄역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이쪽에 롯데백화점 보이죠? 롯데백화점 앞쪽에 여기가 동탄역이거든요. 이 드론 영상은 제가 허가를 받고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드론 촬영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물론 허가 안 받고 촬영하는 건 불법이죠. 하지만 뭐 저는 다 승인 받고 촬영하는 거니까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랑 좀 멀어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뚜껑이 좀 덮이고 있죠. 지금은 좀 더 많이 덮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하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 지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좀 다 덮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여기를 다 덮은 다음에 그럼 되게 큰 땅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심지어 뭐 중심상업지구에서 호텔도 올라온다, 뭐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호텔도 올라오고 여기가 연결이 될 거예요. 지상으로도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비콤이 예전에는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눈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좀 멀지 않은 미래에 좋아질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와,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비싼 거는 못 사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도 좀 없지만. 그래서 이쪽에 유림 노르웨이 숲 뭐 요런 데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집이 크지도 않은데 뭐 10몇 억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비콤은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비싸면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하던 게 10억 되는 거,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10억 하는 집이 20억이 되는 거는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해서 얘는 비과세 구간이잖아요. 1주택자라면 이게 좀 되게 투자 가치도 좋은데 얘는 비과세 구간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세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생각을 할 때 1번, 2번이 있다면 저는 1번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투자가 더 여러모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가능성도 희박하고 과세도 되고 얘는 가능성도 더 높고 거기다 비과세고 요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집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좀 적어요. 그래서 금액대도 요쪽으로 좀 낮춰서 찾아보는 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뭐 이 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도 좀 더 많이 끌어와야 되고 이자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런 투자보다는 요런 쪽에 맞춰서 저는 항상 집들을 볼 때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10억이 넘는 집들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요런데 이렇게 막 공사를 막 하잖아요. 이제 요런 게 다 도로로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제가 드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언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게 뭐 도로 연결된다고 뉴스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동탄역이잖아요. 롯데백화점이고 그 바로 옆에 이게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드론 영상 찍으러 가거나 뭐 할 때 여기다 주차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동탄에 제 사무실이 있어서 제 사무실에 주차를 하는데 지산을 하나 얻었어요. 월세를 얻었습니다. 동탄의 지산은 진짜 되게 싸요. 네. 관리비가 월세보다 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요쪽에 보시면 가장 인기 많은 동네죠. 청계동 쪽인데 시범단지라고 합니다. 동탄 시범단지 청계동 쪽 요쪽이 인기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 있는 뭐 여러분들 그 우포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우남이고요. 여기가 포스코 더샵마크 보이시죠? 그다음 여기는 한화. 저는 개인적으로 우포한 중에서 한화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한화에는 목욕탕이 있어요. 저는 목욕탕이 커뮤니티에 있는 데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 사우나, 목욕탕. 그래서 한화를 개인적으로는 네,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지만 너무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네,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뭐 얘네들 롯데캐슬이 제일 비싸죠. 롯데캐슬도 말도 못하게 비싸지만 여기는 우포안도 뭐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요 동네에는 다 너무 비싸요. 여기 보시는 여기가 네, 유보라 10일인가? 하여튼 유보라입니다. 유보라 쪽은 카림 에비뉴라는 게 보통 있어요. 상가죠, 상가. 그래서 유보라는 주상복합으로 많이 짓는데 여기에는 상가들이 좀 되게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로드뷰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여기네요. 여기가 좀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상가에서 보시면 되게 번화하죠. 여기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전 항상 상권 분석을 할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운영하는 시골의 중국집은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정말 길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골에 오픈을 했는데 상권 분석이 뭐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빠글빠글 합니다, 정말. 뭐 이때 로드뷰 촬영한 때도 좀 많잖아요. 지금은 더 많아졌고, 이때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2022년 11월. 네, 코로나도 지금 뭐 다 끝나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은 또 수학, 뭐, 학원들 많죠. 네, 여기도 수학, 뭐 국어. 요즘에 학원은 뭐 국영수가 당연히 아직도 대세죠. 스터디 카페도 있고 코딩 학원, 메가커피. 여기는 뭐 권리금을 엄청 높게 부르더라고요. 뭐 억 단위로 권리금을 좀 부르더라고요. 뭐 그 가격에 거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메가커피가 원래 권리금이 좀 비쌉니다. 하여튼 여기에 상권이 되게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탄역은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롯데캐슬을 찾으면 됩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입지가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진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탄 입지 분석은, 이동탄 쪽 입지 분석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들이 좀 제일 비싼 단지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동탄역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탄의 입지 분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롯데캐슬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바로 롯데백화점 지하상가랑 연결이 됩니다. 주차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뭐 그냥 되게 좋습니다. 새 거잖아요. 네. 또 동탄의 롯데백화점은 새 거라서 뭐 여러모로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가 청계동 시범단지 쪽이거든요. 여기가 다 비쌉니다. 여기도 여기 다 되게 좋은데 제일 좋은 데가 여기는 우남 퍼스티빌 그리고 포스코 더샵. 그래서 우포환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 하나 꿈의 그림까지 해서 이 세 개 중에는 한화가 단지 규모도 제일 크고요. 네. 사우나도 있고 여기 골프장 뷰가 나오는 곳도 있어서 이게 리베라 시시인데 뭐 되게 좋습니다. 골프장 뷰가 나오는 뭐 곳들 있죠. 뭐 요런 데들 요런 데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로얄동이라고 생각해요.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뷰가 잘 나오는 고층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뭐 여기 향에 따라서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또 동탄 청계로 보이시잖아요. 이 길이 이렇게 쫙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목욕탕도 있고 커뮤니티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좀 주민분들이 커뮤니티 운영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임장 가서 커뮤니티를 좀 되게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커뮤니티를 되게 좋아하니까 상당히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는 되게 가깝습니다. 어차피 뭐 걸어갈 건 아니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요. 코스트코랑 비슷한 거잖아요. 장보기가 너무 편하죠. 뭐 한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 청계동 쪽에 이 시범단지 쪽은 다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좋은 곳은 네, 당연히 비싸죠. 뭐 얼마 정도 하나 한번 볼까요? 한화 쪽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가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이렇게 또 가격이 요즘에 또 상승장이긴 한가 봐요. 네, 가격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제일 싼 게 한 10억 6천만 원 정도 하네요. 1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1층이라서 좀 싼 거고 그런 게 아니면은 요즘에 거래가 별로 없네요. 110A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84A가 실거래가가 요즘에 한 10억 정도? 11억? 네, 11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죠. 실제 거래는 좀 잘 안 되고 있네요. 네, 거래가 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포한 중에는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더샵이 그 중에서는 좀 제일 비싼 편이에요. 한 1, 2억 정도 더 비싸죠. 실거래가를 봐도 한 12억 정도 되니까. 그리고 더샵의 장점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좀 지하차도 같은 게 있거든요. 청계중앙공원. 여기는 조금 사실 좀 아쉬워요. 네, 공원이 그렇게 뭐, 이 공원 진짜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여기가 포스코 쪽인데, 여기 지하차도 살짝 보이시죠? 네, 여기 통해서 내려가면은, 바로 이 동탄역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내려가는 순간, 동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지하상가랑 이렇게 다 통해 있으니까, 우포한 쪽은 동탄역 그 접근성이 되게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저는 여기 뭐 광비콤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을 여기 주민분들은 이쪽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광비콤이라고 다들 하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부를 이제 지하화하고 거기에 이제 호텔도 들어온다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중심 상업 지역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는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마도 좀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입찰을 하겠죠. 경부고속도로 위에 호텔이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계획을 보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이게 공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지하로 이제 통해질 거예요. 그리고 보행로도 좀 생기겠죠. 지금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여기 되게 가깝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너무 가깝네 하는데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롯데백화점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걸어서는 되나? 도보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걸어서도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네요. 이게 정말 좀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현재 동탄이 그나마 이쪽에 이제 좀 뚫리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뭐 요렇게 막 돌아갔었거든요. 여기는 좀 뚫렸네요. 최근에 뚫렸나 봅니다. 최신 8월 달 모습인데요. 아무튼 이제 뭐 여기에 도로가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는 아직 뚫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네, 여기도 뚫릴 거고요. 여기도 뚫릴 거고 요거 두 개가 뚫리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광비콤 주민분들이 훨씬 더 동탄역 쪽으로 청계동 쪽으로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건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청계동 쪽이 학원가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아까 제가 이쪽에 동탄 유버라 아이파크 4.0 카림 에비뉴가 있다. 그러면서 좀 상가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좀 학원가가 좀 있고요. 요쪽에 학원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11자 상가인데 여기가 거의 뭐 메인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호수공원 쪽에도 학원이 좀 많고요. 요런 데가 상권의 좀 중심이다. 그리고 여기 역세권 상가잖아요. 사실 역세권 상가는 대부분은 좀 죽어 있어요. 이쪽에 뭐 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여기 아래쪽은 좀 시간이 좀 돼서 좀 많이 차 있는 편인데 요쪽에 뭐 동탄역 푸르지오 시티 뭐 이런 데 오피스텔이 있는 요런 데 상가들은 공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렇게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고 요런 데에는 좀 활성화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먹거리라던가 학원, 병원 등이 입점이 거의 다 돼 있어요. 네, 요쪽은 상가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여기 좀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네, 되게 좀 잘 돼 있죠. 여기도 뭐 잘 돼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형 학원들, 뭐 학원 버스 많은 그런 대형 학원들도 대부분 이쪽에 입점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단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들 되게 많죠. 이게 또 다 대단지들이에요. 이렇게 단지들이 많은데 이쪽에는 이렇다 할 상가가 없어요. 다들 이쪽으로 몰리는 제가 좋아하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권이 되게 좋죠. 여기 보시면은 또 상가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대부분 이렇게 식당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여기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전 주차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맨날 실패했어요. 여기 거의 무료 주차가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는 거의 뭐 무료로 주차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상권이 뭐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동탄역에서 멀어질수록 입지는 조금씩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대가 10억 넘는 거는 투자용으로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랑 가까우면서 조금 가격이 싸지는 그런 데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요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요쪽이 되겠고 그리고 요쪽에 목동 쪽 요런 데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단점은 가격을 선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많이 올라 있잖아요. 많이 올랐다는 뜻은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인데 얘네들은 뭐 가격이 좀 올랐다가 지금 빠진 상태에서 회복이 뭐 거의 안 됐거든요. 네,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요럴 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관심 가졌던 단지가 동탄역 신한건설에서 지은 인스빌 리베라입니다. 신한 인스빌이 브랜드거든요. 리베라 여기 골프장 있잖아요. 리베라 CC.
요거 만든 데가 요 신한건설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골프장 뷰가 잘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형 평수도 있고.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10억 미만입니다. 한 8억 정도 되려나요? 중대형 평수 기준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싼 편이고, 여기도 좋은 편입니다. 되게 좀 잘 졌어요. 롯데캐슬이고, 여기도 좀 골프장 뷰 잘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입지가 완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청계동 시범단지고, 거기에서 길 하나 차이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뭐, 아파트 입지에서 길 하나 차이가 크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저는 여긴 좀 비싸니까, 요 길을 기점으로 해서 여긴 좀 비싸고,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요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비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동탄역 더 힐은 부영에서 지었거든요. 부영에서 지으면 좀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사랑으로였던 것 같은데, 동탄역 더 힐이 됐죠. 84 기준으로 한 5억 8천.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에 분양가도 요 정도 나오잖아요. 분양가 수준이다. 물론 여긴 부영에서 졌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뭐 잘 지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뭐 가격이 요 정도 된다. 동탄역 호반 서빈 뭐 요런 데 봐도 한 6억 1천만 원. 이건 5구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가격대가 아니죠. 근데 요쪽으로 오는 순간 청계동 쪽으로 오는 순간 가격이 확 높아지거든요. 여기 보면 84가 이제 한 10억 가까이 되죠. 여기는 5억인데 여기는 한 10억 정도,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글쎄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투자 면에서는, 물론 입지가 여기가 더 좋아서 나중에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하락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되게 좋은 단지입니다. 저도 살고 싶은 단지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 꿈의 그린.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네. 많이 비쌀 때는 한 13억 정도까지, 14억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거래가 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샵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 거래가 별로 없네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서울권은 많이 올라갔지만 그만큼까지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롯데캐슬은 뭐 많이 비싸죠. 제일 싼 게 현재 한 12억 4천 정도 되네요. 얘도 뭐 거래가 많진 않네요. 아예 없네요, 거래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좀 비싸게 뭐 20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중대형 평수거든요. 41평형. 얘네들은 가격대가 거래가 없네요. 얘도. 여기 뭐 20억, 21억 거래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보시면 여기 한 22억까지도 거래가 됐거든요. 22억.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저도 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비싸게 산 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10억 넘어서 사는 것도 좀 투자용으로는 잘 뭐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억 넘는 건 당연히 투자용으로 뭐 매력적인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30평대 아파트들이 대체로 뭐 10억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좀 되게 비싸지만 동탄에 새 아파트들도 덜 비싼 아파트들도 네, 꽤 많습니다. 이쪽 광비컴 쪽에서는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여기가 제일 비싸거든요. 호가 제일 싼 게 한 11억 정도에 나와 있고 뭐 거래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울공원 뷰가 나오는 곳이 로얄동인데 여울공원 뷰 나오는 데에는 확실히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뻥뷰도 좀 잘 나오고 근데 뷰 좋으면서 라인 좋은 데에는 가격이 되게 비싸다. 근데 이쪽은 인프라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쪽으로 지금 좀 새 아파트들 주상복합들 막 들어오면서 뭐 상가나 인프라들이 좀 확충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청계동 쪽이 이쪽을 오산동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한 것 같아요. 이쪽이 오산동, 이쪽이 청계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인프라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여러모로 청계동이 더 나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산동 이쪽의 장점은 광비콤 쪽의 장점은 일단 되게 새 거다. 그냥 어디를 가도 되게 새 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쪽에 뭐 대방이나 뭐 새로 지어지는 곳들이 네, 디에트르 포스티지 뭐 이런 거 지어지고 있고요. 파라곤은 이미 지어졌고 뭐 이런 데들이 뭐 다 좋은 곳이죠. 네, 좋은 곳이긴 한데 입지가 약간 좀
좀 인프라가 좀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동탄역 가까운 건 되게 장점이죠. 이제 모든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뭐 도보권이죠. 동탄역 도보권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좀 동탄에서 가장 금싸라기 쪽 위주로 이렇게 좀 살펴봤거든요. 동탄은 확실히 좀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신도시들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일자리가 가깝고, 요쪽이 그 삼성전자 있는 쪽이거든요. 네, 완전 직주 근접이잖아요. 물론 일기 신도시, 1동탄이죠. 1동탄 쪽하고 비교하면 더 가깝죠. 하지만 뭐 요 정도 거리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차피 뭐 차 타고 갈 거니까 둘 다 직주 근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보다 여기가 신축이라서 인기는 이동탄 쪽이 더 많거든요. 오늘은 동탄역 주변에 핵심 지역 아파트들 뭐 시세랑 입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여긴 좀 많이 비싸니까 네, 여기보다 조금 더 점점 싸지는 이런 데들 뭐 구석구석에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동탄 이야기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저께 그 동탄역 주변에 좀 많이 살펴봤잖아요. 동탄역 주변과 더불어서 동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죠. 네, 동탄 호수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탄대로 따라서 쭉 오면은 동탄 호수공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골프장 보이시죠? 여기가 리베라시시인데 리베라시시 넘어서 계속 오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동탄대로 쪽에 가운데 녹색 풀들이 있는 요 잔디밭이 있죠. 대로 한가운데. 요게 트램 라인이거든요. 동탄은 지어지면서부터 이 트램을 염두에 두고 이게 다 지어지긴 했거든요. 트램이 지어질 거를 다 염두에 두고 만들긴 했는데 트램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죠. 이거 뭐 언제 되려나요? 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이게 교통 관련된 거는 좀 항상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철도 관련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살짝 몬드리안 보이는 여기가 삼성전자 공장인 것 같고요. 이쪽이 어저께 보여드렸던 동탄역 주변입니다. 여기 메타폴리스 이렇게 보이죠? 높은 건물들. 여기가 1동탄 쪽입니다. 이제 여기에 메타역이 생기겠죠. 동탄 인덕원선 지하철이 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동탄이 GTX가 있긴 하지만 GTX를 뭐 일반 지하철처럼 이용하기는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여기에 좀 메타역이 뚫리면 그리고 인동선 라인이 이렇게 뚫리면 확실히 교통은 훨씬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뭐 계속 한번 볼게요. 이쪽이 1동탄이고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면은 동탄 신도시는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린스트라우스 있죠. 네, 우미린인데 여기가 호수공원에서 제일 비싸요. 네, 여기는 좀 임장을 좀 가봤는데 뭐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호수공원이 이렇게 쫙 보이는 뷰가 잘 나오는 그런 동들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동들도 당연히 뭐 잘 나오겠죠. 요쪽 라인, 뭐 요쪽 라인들. 근데 여기에서도 동호수만 잘 고르면 요 사이 뷰이지만 사이뷰스럽지 않은 뷰가 되게 잘 나오는 호수도 있더라고요. 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요런데 뷰가 너무 좋아요. 뷰가 너무 좋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당연히 비싸겠죠. 네, 뷰는 좋다. 그리고 뷰가 좋은 라인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실거래가랑 뭐 여기 보면 다 나오니까 아파트 실거래가가 되게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저는 아실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4층 좀 저층이죠. 101동의 4층. 여기는 뭐 호수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수뷰가 안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40평대가 한 13억 3천만 원 정도. 네, 꽤 비싸죠. 105동의 23층. 제가 임장 갔던 곳인 것 같기도 하고, 네, 105동의 23층. 여기가 사이뷰가 나왔던가? 네, 확실치 않네요. 106동의 15층.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호수뷰가 확실히 나오는 요런 호수들은 잘 매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호수뷰 나오는 게 좀 확실한 거를 좀 보고 싶은데 101동의 24층. 101동 24층 확실히 모르겠네요. 가격대로 뭐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우, 얘는 32층? 펜트하우스인가? 가격대가 확 올라가죠.
32층에 103동에 32층. 여기가 몇 층짜리인지 보면 되겠죠. 32층. 펜트하우스인가? 아니면 어찌됐든 탑층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평수인 것 같고 요런 데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좀 20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꼭대기층이라서 뭐가 더 있나 봅니다. 제가 꼭대기층까지는 임장을 사실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꼭대기층 가봐야 알 수 있겠죠. 네, 꼭대기층 안 가봐서 뭐 뭔가 더 좋겠죠.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13, 14억인데 얘네들은 20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훨씬 더 뷰가 좋다던가 뭔가 더 넓다던가 이런 좀 장점이 있는 그런 호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격은 좀 비싸게 여기는 거래가 되는 걸 봐서는 훨씬 좋은 데인 것 같아요. 그런 데를 빼고는 대체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요 정도가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린스트라우스. 저도 와이프랑 임장을 이 동네에도 다 가봤거든요. 호수공원 쪽에 요 동네 다 가봤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압도적으로 린스트라우스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게 시세에 다 반영이 되죠. 이게 평당 가격인데 호수공원 주변이 제일 아쉬운 게 여기 되게 좀 좋은 구획이잖아요. 요 안에 있는 모든 곳을 부영에서 다 샀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부영밖에 없거든요. 부영 단지들만 있다는 거 이게 좀 최대 단점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다 부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영이 아파트 지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LH나 부영 사랑으로 뭐 요런 데는 좀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레이크 3단지에도 뭐 호수에 따라서 이게 호수뷰가 나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있는 부영 3단지가 한 10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지만 한 13억 정도 하죠. 요게 13억인 거는 이게 40평대인데 이게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데 좀 애매하네요. 잠시만요. 네, 한 8억 정도 하네요. 8억 정도. 여기는 84 타입 기준으로 여기는 한 8억 정도 하고요. 얘는 근데 84가 기준입니다. 84. 얘는 한 40평대가 한 13억 정도. 린스트라우스는 84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제일 작은 게 요건데 얘가 한 12억 정도. 어찌됐든 뭐 한 10억은 다 넘어가죠. 그래서 린스트라우스는 한 평당 4천만 원 정도, 부영은 한 평당 3천만 원 정도. 근데 요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일 만큼 린스트라우스가 훨씬 좋더라고요. 네, 전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거든요. 여기 뒷 단지들은 안 가봤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죠. 여기는 2,100만 원 정도 하니까 25평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할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한 5억 정도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일 싼 게 한 12억 정도 되고 얘네들은 한 8억 정도. 얘는 좀 평수가 다릅니다. 얘는 40평대, 여긴 30평대, 여긴 25평이 한 5억 정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이 다르면 뭐 면적이 클수록 당연히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평당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 들어가서 요거를 평당 가격으로 고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평당 가격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게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수공원 동탄 호수공원 주변에 단지들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조금 넘어서는 요 근처에 괜찮은 단지들 좀 보시면 하우스 D 더 레이크 여기나 뭐 더샵 레이크 뭐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드론 영상으로 다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하우스 D 레이크 바로 옆 동이에요. 옆 단지예요. 그 우미린 바로 옆 단지고 요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디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트램 라인인데 트램이 좀 빨리 건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좀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요쪽은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네, 이게 이름이거든요. 네, 더샵입니다. 더샵. 포스코에서 지었겠죠. 네, 요런 모습인데 뭐 되게 좋아 보이죠. 여기는 부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영보다는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여기가 하우스 D 레이크 그쪽이고 여기가 린스트라우스. 이쪽은 주상복합, 뭐 오피스텔, 뭐 요런 게 있는 쪽이죠. 호수공원 쪽인데 여기 린스트라우스의 장점은
호수공원을 남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여기에도 뭐 이렇게 다 건설 중인데 호수공원 뷰 나오는 데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좀 북향 쪽이라서 뷰가 좀 남향으로 나와야 예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사랑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부영, 여기가 3단지인가? 그렇고 여기가 4단지인데요. 3단지와 4단지 사이에 이렇게 좀 하천이 있어요. 하천은 있는데 물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말라 있어요. 하지만 뭐 공원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이쪽으로 학원가가 좀 잘 형성이 돼 있고요. 이쪽으로도 상가가 학원가로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단지는, 호수뷰가 나오는 좀, 호수가 좀 있다. 호수뷰가 좀 나올 수 있다. 안 나온 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게 좀 장점이고, 4단지의 장점은, 학원가랑 매우 밀접하게 가깝다. 뭐 그게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예, 동탄대로 라인은 저는 동탄에서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탄대로 라인에 있고 뭐 그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끊기죠. 네, 여기가 동탄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탄의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호수공원 쪽에 좀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동탄역 주변은 사실 경부고속도로 타는 게 금방 타요. 그러니까 영천동에 새로 IC가 생겼죠. 기흥 IC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되게 좋은데, 이쪽은 서울 가는 게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기흥 IC에서 멀면 멀수록 서울 가는 게 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흥 IC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최소한 요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됩니다. 요게 좀 단점이죠. 뭐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흥 동탄 IC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까운 데들은 만약에 강남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린다고 치면은 호수공원 주변은 한 45분, 뭐 50분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아침에 한 1, 20분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그러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까운 쪽인데 여기에 북쪽들 요런 데 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나 뭐 그렇게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 안에 신호도 많고 해서 요쪽에서는 서울까지 가는데 한 1, 20분 정도 더 걸려요. 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공원 주변, 뭐 요런 데들은 평당 2천만 원이 다 넘잖아요. 여기는 뭐 다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여기를 넘어서서 아까 제가 동탄의 끝쪽이라고 말씀드렸던 데 있죠. 네, 여기 주변들. 여기 주변에 있는 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저렴합니다. 84가 한 5억, 6억 뭐 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할 일이 별로 없다. 나는 그냥 동탄에서 직주 근접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에서 요쪽에 공원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요쪽에 뭐 목동, 신동 이쪽에 나오거든요. 요런 데도 상대적으로 좀 평당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쪽이 목동 쪽인 것 같고요. 목동 쪽은 이쪽이 이렇게 목동 쪽이거든요. 여기 청계동 쪽에서 가까워요. 여기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되거든요. 이쪽은 대체로 한 6억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펜테리움 4가 좀 싼 편인데 한 5억대, 6억 정도? 네, 한 5억대 정도 되네요. 요 정도 된다. 얘네들은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한 7억 정도였고 많이 떨어졌을 때가 4억 후반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조금 반등해서 한 5억대 정도 요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집에 좀 많은 돈을 쓰는 거는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내가 한 10억이 있다. 그럼 10억으로 아파트 하나 요렇게 사면은 조금 아쉬워요. 네, 10억 투자를 우리 집에 온전히 다 쏟은 거니까 그건 좀 아쉽고, 저는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치면 우리 집에 한 5억쯤 투자를 하고, 그리고 5억 정도는 비트코인 투자하고, 뭐 예를 든 겁니다. 뭐 그 편이 낫지 않나. 아니면은 10억이 있다면 자산은 10%니까 뭐 한 1억 정도는 뭐 비트코인 사고, 아니면 6억, 7억? 네, 7억 정도는 뭐 집에 투자하고,
그럼 나머지 한 2억 정도 남잖아요. 뭐 요런 걸로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뭐 요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있는 돈을 전부 다 아파트에 다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쉽고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억이 넘는 집은 그렇게 매력을 잘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좀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집에 돈 쓰는 거는 좀 최소화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목동 쪽은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죠. 근데 동탄역 주변에 여기 우포안이라던가 뭐 롯데캐슬이라던가 아니면 동탄역 노르웨이 숲 요런 데에는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죠. 그리고 여기 우미린 더 레이크파크 여기도 역시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들이죠. 이렇게 인기가 많은 단지들 요런 데에는 오를 때 되게 많이 올라요. 그리고 먼저 오릅니다. 근데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들이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는 대신에 조정도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질 땐 또 많이 빠지거든요. 많이 빠진 다음에 하락장이 온 다음에는 요럴 때 매수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죠. 그래서 지금같이 조금 반등했던 때잖아요.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좀 반등했잖아요. 요럴 때 사기에는 이렇게 좀 선도하는 단지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세요. 만약에 오른다면 더 많이 오르겠지만 빠진다면 또 내가 집을 샀는데 우리 집 가격이 빠지는 거는 뭐 그렇게 기분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올라도 뭐 조금밖에 안 오르고 얘네들이 이만큼 오를 때 이만큼 오른 애들은 빠져도 조금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사는 것도 그럼 돈이 조금 덜 묶이니까 그런 건 좀 장점이긴 하죠. 근데 오를 때에는 별로 안 오른다? 네, 요게 또 단점이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가 있고요. 네, 인기 단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따라가는 단지가 있어요. 인기가 좀 덜한 단지죠. 요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 장점은 팔기가 쉬워요. 싸게 팔면 그냥 바로 팔리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 먼저 오릅니다. 네, 요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떨어질 때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서 거기서 빠지는 거긴 한데 빠질 땐 훨씬 더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다 반대가 따라가는 단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은 매도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거나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를 집을 팔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이사를 가야 한다던가 직장을 옮긴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꼭 오는데 이럴 때 매도가 안 되는 거는 네, 정말 아프죠, 사실. 네, 요게 좀 상당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작은데 그리고 또 나중에 올라요. 얘네들 다 오르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뭐 가격에 신경 별로 쓰는 게 싫다. 너무 휘둘리기 싫다 하시는 분은 뭐 요런 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냥 집은 그냥 거주 목적이지 투자 목적도 아닌데 좀 그렇게 오르는 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은 뭐 요런 걸 하셔도 돼요. 그리고 빠질 때 좀 덜 빠지니까 이미 오른 게 별로 없어서 네,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도 얘네들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뭐 오른 게 없어서 안 빠지는 거니까 좀 답답하죠. 이 말은 투자용이라면 이런 거를 사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인기 단지에 거래가 잘 되는 단지 이런 걸 사는 게 좋고 그리고 가격이 뭐 비쌀 때 고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많이 빠진 다음에 고럴 때 매수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물론 항상 뭐 쌀 때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아까 뭐 예를 들었던 이게 우포안 중에서 세대수가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하나 꿈의 그린이. 그럼 하나 꿈의 그린 거래량을 보면 네, 이 파란색이 매매거든요. 14억이 넘었었죠. 그러니까 요럴 때 사면 하락이 되게 좀 세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9억대까지 빠졌잖아요. 한 9억 2천까지 빠졌네요. 9억 1천까지. 제일 비싼 때는 14억 2천이었는데 14억 하던 게 9억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얘는
RR일 거예요. 로얄층, 로얄동의 로얄층일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뭐 저층이나 뭐 그런 거에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5억이나 빠졌잖아요. 하면 대략 한 30%가 넘게 빠졌잖아요. 한 35%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인기 단지의 투자용이라면 인기 단지를 사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 요럴 때 사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내가 사는 타이밍이 뭐 요럴 때일 수도 있죠. 뭐 그럴 땐 나쁘진 않지만,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르고 있을 때 사면은 좀 어렵다. 좀 용기를 내서 뭐 요럴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 반등이 와도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9억까지 빠졌던 게 최근에 거래사를 보면은 다시 한 12억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요럴 때 사면은 또 하락하면은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인기 단지에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용이라면 인기 단지에 투자하고 로얄층 로얄동에 투자하고 이 방법은 맞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비쌀 때 사는 거는 좀 물릴 수 있으니까, 이게 30%면 정말 큰 하락이잖아요. 아파트에 있어서. 근데 한 마이너스 35%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가 진짜 왔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위험성이 있으니까 인기 단지를 투자하는 거는 저점에서 좀 남들이 공포해 있을 때, 이럴 때 투자를 해야지, 오를 것 같아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크다는 점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영상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요쪽에 있는 아파트가 리베라 CC입니다. 여기에 있는 얘가 하나 꿈의 그린이에요. 아까 14억까지 갔다가 9억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12억까지 올라왔죠.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 보시면 약간 좀 빈 땅들이 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요런 땅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도 아파트가 들어올 것은 아닌데 인프라가 좀 더 확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듣기로는 뭐 의료단지나 뭐 요런 것들이 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해요. 제가 도시계획을 여기까지 면밀히 보진 않았는데 뭐가 들어올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 계획도 확실하게 안 잡힌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에서 골프장 뷰가 사실 되게 좋아요. 골프장이 뭐 그렇게 예쁜가 하고 생각하고 가서 봤는데, 골프장도 골프장인데 여기에 이렇게 뻥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화에서 좀 동호수 뷰 잘 나오는 곳 선택하면은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한 12억 정도 쓸 의향이 있다 하면은 하나 꿈의 그린에서 좀 뷰 좋은데 선택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2억으로 뷰 좋은데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평수가 좀 큰 데가 뷰 좋은 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라인들이 뷰 좋은 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여기라던가 146, 여긴 또 전용으로 써 있어. 39, 44. 뭐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요런 데에서 뷰 잘 나온 데들이 일부 있어요. 얘들은 한 14억, 15억 정도. 그래서 한화에서 뷰 잘 나온 데는 한 14억 안팎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5억 정도. 뭐 근데 쿨매도 나오게 되니까. 근데 얘네가 만약에 나중에 아파트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때가 오면 투자하기에 좀 적합하지만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인기 단지는 오를 때 사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 호수공원 되게 아름답죠. 네, 여기 집에서 보면은 와,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 좀 되게 좋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더샵 쪽은 제가 임장을 가보진 못했는데 상가들이 좀 되게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더샵은 아마 주상복합으로 있나? 네, 여기는 아마도 오피스텔인가 봐요. 네,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투자용으로 오피스텔은 애매합니다. 오피스텔 추천하진 않고요. 여기는 좀 좋아 보이지만 아파트는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쪽에 여기가 부영 4단지 쪽인데 진짜 상가 진짜 많죠. 네, 제 친한 형님이 여기서 학원을 해서 자주 가봤는데 학원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학원 보내기도 여기는 좀 되게 좀 쾌적하고 좋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주변에서 이쪽이 학원가가 제일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보시면 이쪽에 최근에 분양들 했죠. 아파트 이름이 뭐였지? 뭐 자연앤자이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데들 분양하고 이런 게 다 이쪽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여기 쪽에도 이쪽이 신동이던가요? 네, 여기까지도 이게 다 산척동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산척동이고 호수공원 주변은 대체로 산척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서 여기 막 건설 중인 요쪽 보이실 거예요. 이쪽이 신동 쪽이고요. 그리고 요쪽이 목동 쪽입니다. 목동하고 신동 쪽이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요쪽이 이렇게 신동 쪽이고요. 지금 한참 최근까지도 분양을 많이 했었죠. 이제 분양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입지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요런 데 보면은 그냥 뭐 너무 별게 없어요. 그냥 뭐 요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 연결이 되고 나면은 교통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요런 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요런 데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좀 입지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가 청계동인데 청계동에서 이렇게 터널 하나 지나오면은 요쪽은 동탄의 목동 쪽이거든요. 서울 목동은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동탄의 목동 쪽인데 요쪽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쪽에서 터널 하나만 지나오면 이렇게 목동 쪽이 나오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공원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트랙도 있잖아요. 네, 저 여기서 달리기도 좀 했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로얄 듀크 있고 여기가 그래 가격대가 좀 전반적으로 착한 편이에요. 한 5억 안팎 정도 아파트 가격이 뭐 그 정도 됩니다. 요쪽인데 아까 제가 반대쪽 터널을 했나요? 어찌됐든 요쪽으로 이렇게 동탄 순환로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 터널을 지나서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목동 쪽에 오거든요. 근데 좀 여기에 단점이 있다면 목동에서 여기 동탄 순환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게 또 녹색이 트램 라인이겠죠.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터널 지나와서 목동을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좀 많이 막혀요. 막힐 수밖에 없겠죠. 구조상. 진입로가 이쪽밖에 없는 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개선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나 요럴 때 여기가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목동 쪽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요런 데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덜 비싸거든요. 뭐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조금 더 보태서 청계동 쪽으로 오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라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네, 청계동 쪽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런 데 있는 고층, 저는 뭐 뷰를 되게 좋아해서 요런 데 있는 아파트들 뷰도 좀 보러 다녔거든요. 임장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여기 동탄 이편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랑 금강 펜테리움 요런데 몇몇 군데 아파트들 임장을 다녔었는데 뷰가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뭐 제가 원하는 그런 뷰는 아니었어요. 네, 조금 뭐 저는 이렇게 뻥뷰면서 불빛들이 좀 반짝반짝한 그런 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의 뷰는 네, 솔직히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뷰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뷰 때문에 이쪽에 뭐 사시는 분은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하지만 여기 가격대가 좀 착한 편이잖아요. 펜테리움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죠. 거의 좀 이 동네에서도 좀 싼 편인데 74 타입 기준으로 한 5억대 정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4 타입은 한 6억 정도. 한 5억대에서 6억 정도 되는 동탄에 아파트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개인 취향입니다. 목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덜 나가는 요런 단지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청계동에 속하거든요. 물론 여기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요런 데 가는 게 좀 길도 막히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가격대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단지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단지들이나 이쪽에 있는 단지들은 장점이 서울 갈 때 훨씬 좀 가깝습니다.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동탄 퍼스트파크 아파트 아니면 뭐 이지더원 요런 게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쌀 때는 한 5억 5천 정도? 좀 더 큰 거 없나? 단위 평수네요. 전용 면적 72제곱미터. 72는 잘 없는데 보통 74 뭐 이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가격이 최근에 한 4억 정도 거래됐죠. 그러니까 동탄에 4억 정도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뭐 3억 후반대에도 이게 매매가 있었죠. 전세가는 한 3억 2천 정도니까 전세 끼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뭐 돈이 별로 안 들겠죠. 한 1억 정도? 1억 정도면 동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퍼스트파크 요거 매물 나온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새 아파트는 아니네요. 요 부분이 좀 많이 단점입니다. 2003년식이네요. 역시 이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임장을 안 가봤거든요. 가격이 싸다 이런 건 좀 장점이긴 한데 4억 위치는 진짜 괜찮은데 이지동 거래가 안 되나? 이지동은 2015년식 요건 새 아파트잖아요. 얘는 5억.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퍼스트파크보다는 이지더원 쪽이 여러모로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위치도 훨씬 더 좋고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장점은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좀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좀 금방 가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빨간 버스 타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바로 타죠. 그래서 여기 뭐 중간에 정거장도 안 들려요. 그리고 바로 이게 강남 쪽으로 가거든요. 뭐 KCC 사옥 뭐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뭐 차 안 막힐 때는 한 10몇 분이면 가지 싶은데 지금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출퇴근 시간 근처니까 한 40분 정도? 네, 요 정도 걸리네요. 꽤 오래 걸리네. 버스라서 그런가 보네요. 차 타고 가면 되게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지금 뭐 출퇴근 시간이라서 그런가? 46분이나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아닐 때는 좀 되게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46분 정도. 대중교통으로 한 40분 정도? 네, 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버스 타고 가고 이거저거 하면은 1시간 정도, 네, 요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탄에서 여기 강남역까지는 1시간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뭐 서울 갈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으니까, 사무실도 있고, 뭐 좀 많아서, 여기 쪽에 있는 단지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되게 살기 좋고, 아름답고, 뭐 그런 곳인 건 맞는데, 서울 가는데 한 1, 20분 정도 더 걸리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이지더원 이런 데서 45분, 뭐 50분 이렇게 걸린다고 치면은 아마도 요쪽에서는 1시간이 훨씬 넘을 거예요. 1시간 뭐 한 1, 20분? 한 30분은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는. 서울로 가실 일이 많으신 분들은 요쪽보다는 이 위에 쪽, 북쪽에 있는 요런 단지들, 요런 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데가 목동이나 뭐 요런 데보다 좀 더 가깝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쪽이 청계동 쪽이고 여기 쪽이랑 이렇게 목동 쪽이랑 가격대가 비슷하거든요. 물론 요쪽이 더 새 아파트이긴 한데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요 길이 좀 많이 막혀요. 네, 차선도 여기 좀 되게 좁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그런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목동도 네,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그 펜테리움, 여기가 지금 제일 쌉니다. 여긴 이편한 세상인데, 이편한 세상은 제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뭐 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대단지다 보니까 저는 또 조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단지 내에서 조깅 코스가 산책로? 네, 이런 게 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좀 매력이 있습니다. 산도 좀 되게 가깝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목동 쪽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이편한 세상. 네,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베라체가 더 비싸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서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가 제일 비싸네요. 여기가 제일 비싸고 뭐 그런데 뭐 가격 대비해서 뭐 괜찮지 않습니까? 평당 2천이면은 84타입 같은 경우에 한 6억
6대 정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 6억 2천, 6억 4천 뭐 요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저는 만약에 목동 쪽이라면 여기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동탄에서 청계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청계동에서 좀 돈이 문제잖아요. 사실 좀 여기가 좀 싼 편이네요. 그나마 시범 예미지 같은 요런데 돈이 좀 더 많이 드니까 좀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 8억 9억 정도 하거든요. 여긴 좀 싼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 뭐 상대적으로 입지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요런 데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한 여기 6억대 가격이 한 2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2억 이상의 가치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랑 뭐 한 그 정도 차이는 충분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 차이 안 나 보이는데 가격 차이 꽤 나네요. 얘는 59 타입이라서 그렇구나. 얘는 84 없나? 84 있네요. 여기도 84 타입은 한 8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별 차이가 없죠. 네, 그렇다면 얘가 8억이고 만약 얘가 9억이다. 그러면 저는 이쪽이 여러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요런 쪽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은 나중에 팔 때에도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시범단지 쪽이거든요. 이렇게 서클 이렇게 안쪽에 이쪽으로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호수공원 주변 쪽인데 여기 공원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이긴 해요. 여기가 리베라 CC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목동 그쪽입니다. 동탄은 아파트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어디가 어딘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계동 이쪽이 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요 터널 넘어와서 이쪽이 목동 쪽입니다. 청계동 쪽 시범단지 있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목동 쪽. 목동 쪽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슷한 가격이면 개인적으로는 목동보다 청계동 쪽이 더 나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쪽이 호수공원 주변이거든요. 이쪽을 조금만 내려가면 호수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리베라 CC 골프장이고요. 입지는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동탄역에서 내려오면 이쪽에 유보지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유보지들이 되게 꽤 크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앞으로도 뭐 인프라가 좀 확충이 될 것 같아요. 골프장 주변으로 여기에 좀 상가주택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 여기도 맛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저런 맛집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에 골프장의 주차장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한화에서 보면은 뷰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데 동호수 잘 고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뻥뷰로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심지어 저 멀리 뭐 오산 이런 데까지 좀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쪽에 뷰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화랑 알바트로스,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신할 인스빌 뭐 이런 데가 뷰 잘 나오는 데들이 뭐 다 있어요. 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가성비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금강 펜테리움이고 여기가 유보라인 것 같은데, 네, 이쪽에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유보지들이고요. 센트럴 힐스는 뭐 투자하기 애매한 곳이고, 금강 펜테리움이나 뭐 유보라 이런 데 가격이 좀 싸요. 단점이 있다면은 약간 좀 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좀 갇혀 있죠. 네, 드론 영상으로 보시면 더 느낌이 많이 올 텐데 좀 갇혀 있죠. 이쪽으로는 하천이 이렇게 막고 있고 뒤로는 좀 산이 가리고 있고 해서 여기가 조금 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만 나오면 동탄대로 바로 연결되긴 하거든요. 위치는 되게 좋은데 인프라가 좀 아쉽다. 네,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싼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좀 상대적으로 위치는 좋은데 가격은 싼 뭐 그런 곳을 찾는 분들은 이런 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호수공원 주변이에요. 대충 뭐 이렇게 보니까 동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동탄 위주로 여기 호수공원 보이시죠? 대충 구성이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드론 영상들 제가 보여드린 거 좀 보시고 지도랑 이렇게 매치를 해보시면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 영상들은 다 제가 직접 드론 날려서 촬영을 한 거고요. 다 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촬영된 겁니다.
요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보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쪽이 아마 오산 쪽일 거예요. 네, 오산이랑 되게 가깝죠. 호수공원 아무래도 좀 동탄에서 제일 남쪽이니까 여기 남동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남동탄은 단점이 서울 가는 게 좀 멀어요.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강남까지 거리가 좀 멀다는 거. 여기는 이제 동탄은 거의 분양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뭐 소소하게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게는 다 끝났습니다. 거의 완성형 도시가 돼 가고 있으면서 점점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동탄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동탄 살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고, 일자리도 되게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곳인 것 같아요. 동탄은 내일도 다시 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너무 많은 동네라서 워낙 좀 크잖아요. 동탄 자체가.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동탄 이야기들,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이 가진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단점은 아직까지는 좀 학군이 좀 발전이 안 돼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소득 수준도 되게 높고 학구열도 되게 높은 편인데 학원가도 좀 잘 돼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학군이라고 말할 만한 분당처럼 뭐 그런 곳은 아직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광교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동탄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이 시간에 동탄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동탄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정확하게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뭐 요 도로인데 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부 근처예요. 네, 요쪽은 이동탄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요즘에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왼쪽은 일동탄이라고 부르거든요. 판교랑 비슷하죠. 판교는 경부고속도로 우측이 동판교고요. 네, 경부고속도로 좌측이 서판교. 네,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동탄은 1동탄, 2동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1동탄은 이제는 좀 신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동탄의 신축 아파트 좀 많이 어색하고 신축 아파트는 주로 2동탄 쪽에 있죠. 그리고 가장 최신 아파트는 뭐 신동 쪽에 입지는 좀 떨어집니다만 신동이나 뭐 요런 데 쪽에 있고 그리고 좀 더 아래쪽 네 요런 데 남동탄 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1동탄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있잖아요. 네, 요 정도가 좀 이제 지하화 될 거예요. 지금 많이 됐어요, 사실. 그리고 위에 땅을 덮고 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고속도로를 덮은 위에 이제 앞으로 뭐 호텔 같은 거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와, 저 너무 신기해요. 보면 지적도 보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가 심지어 중심상업지역이에요. 네, 요것도 중심상업지역이죠. 롯데백화점. 그리고 여기가 동탄역을 밑에 두고 여기 GTX 동탄역이 있잖아요. 예, 밑으로 동탄 GTX가 이렇게 막 다니게 되고 여기는 아마 호텔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긴 백화점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땅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경부고속도로인데 이걸 덮고 그 위에 호텔을 올린다고? 아니 너무 궁금해요.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LH가 좀 마법사인 것 같아요. 이거 다 덮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다 분양할 거거든요. 택지별로 요런 거 다 비싸게 팔아먹을 겁니다. 얼마나 비싸게 팔지 모르겠네요. 뭐 적어도 한 2, 3천만 원 이상 받지 않을까 싶은데 평당 얼마일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하여튼 되게 비싸게 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요런 데들은 주로 주상복합 같은 게 좀 많죠. 그래서 저희 광비콤 쪽도 제가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유림 노르웨이 숲, 뭐 이렇게 대표적이죠.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여기도 가보고, 뭐 그린코아도 가보고, 로얄 두쿠도 가보고, 아이파크 7.0. 저는 뷰 나온 데를 좋아하니까 뷰가 잘 나올 것 같은 데들은 뭐 다 가봤는데 하나같이 다 주상복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상업용지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은 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좀 전용 면적이 확실히 좀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림 노르웨이 숲에 40평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0평 아파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사라고 할게요. 미사지구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한강변이니까 저 한강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강변에 있는 미사에 있는 아파트들을 가면은 40평 아파트 가면 진짜 넓거든요. 일단 베란다의 서비스 면적이 넓어가지고 거기까지 보통 요즘에 확장이 기본 디폴트잖아요. 확장이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데 베란다가 서비스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서 확장을 하면은 되게 넓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은 솔직히 제 기준으로 봐서는 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다용도실도 세탁기하고 건조대 올릴 수 있을까 싶은 데들도 좀 있고 구조도 약간 좀 많이 아쉽고 하여튼 저는 뭐 다 괜찮긴 한데 여울공원도 사실 되게 좋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공사 엄청 하고 있거든요. 뭐 얼마나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여러모로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좀 좁고 막 그런 게 그리고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은 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광비콤에서 제일 좋은 데는 단연코역이고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어요. 주상복합이고 주상복합이라도 좀 평수가 컸으면 괜찮은데 뭐 돈도 없지만 비쌉니다. 유림 노르웨이 숲 보시면 대형 평수는 뭐 10몇억 해요. 40평도 약간 모자라죠. 한 39평. 그래서 지금 호가 나온 것 중에 제일 싼 게 16억 3천만 원. 뭐 실거래가는 뭐 안 찍히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얼마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6억의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싸죠. 네. 되게 비싸요. 그게 좀 단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연결이 되죠. 1동탄이랑. 그래서 광비콤이랑 1동탄은 되게 가깝습니다. 1동탄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너무 여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뭐 학원인이니까 저 학원 하고 있습니다. 중국집 한다고 접거나 한 게 아니라 저 엔잡러잖아요. 네, 학원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중국집도 하고 있고 그냥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그럼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하나만 꾸준히 잘하는 게 돈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것저것 하면은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힘만 들고.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쪽에 학원가가 있습니다. 요쪽에 그 나루마을이랑 솔빛마을 있는 요 사이에 여기도 11자 상가가 있거든요. 되게 학원가가 잘 돼 있는 곳이죠. 제가 여기에서 수학몬스터라는 학원을 했었어요. 제가 오너는 아니었고 본부장으로 친한 형님이 학원을 하셔서 제가 같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탄은 뭐 그래서 제가 좀 잘 알죠. 여러모로 학원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상권이죠. 이렇게 학원들이 몰려 있으면 학원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11자 상권입니다. 공실도 잘 없어요. 되게 다들 성업 중이고 여러모로 되게 좀 좋은 학원하기 되게 좋은 곳, 학원 보내기 되게 좋은 곳입니다. 요쪽은 또 장점이 요쪽이 북광장 쪽이거든요. 요쪽은 남광장 쪽이고요. 1동탄 이야기 좀 드리려고. 근데 북광장, 남광장에는 술집이 많아요. 애들 키울 때 학원가에 술집 있으면 뭐 솔직히 별로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술집 있는 동네에 학원가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흥가랑 학원가랑 가까이 있는 곳이 많아요. 네, 천안에 그 구불당동이라고 하나요? 옛날 그 불당동에 거기도 유흥가랑 학원가랑 좀 같이 있거든요. 하여튼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좀 번화한 곳이 여기 위너스타 빌딩이라고 요쪽이 학원이 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쪽부터는 다 술집이에요. 잠깐 로드뷰 보여드리면 위너스타 빌딩 보이잖아요.
여기는 죄다 학원이에요. 여기만 보셔도 다 학원으로 돼 있죠. DYB 최선어학원. 최선이 되게 좋은 영어 학원이잖아요. 최선은 제가 알기로 다 직영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정상어학원은 다 프랜차이즈가 많거든요. 다는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최선은 다 직영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어학원이 있는 곳은 그 동네의 메인 학원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으면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 다 학원가잖아요. 이쪽에도 최선 되게 크네요. 여기도 최선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몇 발자국만 가면 여기는 쭉 술집이에요. 유흥가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북광장은 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일동탄에서 가장 큰 학원가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학원가가 요쪽에 북광장 쪽에 상가들이랑 나름마을, 솔빛마을 요쪽에 11자 상가 요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개인 관점인데 제가 만약에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전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잖아요. 애 키우는 저 같은 입장에서 요쪽으로 학원 보내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쪽이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고 이건 뭐 팩트니까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쪽에 남광장 쪽에도 많이 있네요. 요쪽이 제일 많다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 요쪽도 뭐 있긴 있네요. 네, 여기는 제가 잘 모르는 학원가인데, 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동탄 쪽에서 제일 많은 게 이쪽에 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여기 맞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너스타였구나. 요쪽을 말씀드렸구나. 여기가 더 많네요. 네, 여기는 몰랐습니다. 일동탄에서 여기가 학원가가 제일 크네요. 여기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랑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도 남광장 근처거든요. 남광장도 북광장하고 마찬가지로 술집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북광장이고 여기가 남광장인데요. 이쪽으로 파라곤 있는 이쪽인 것 같은데 파라곤 있고 뭐 서해 더블루 럭스 아파트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좀 주상복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이 많은 이쪽에 학원이 제일 많네요. 예, 보시면 동탄 남광장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요쪽이 또 학원 메인가인데 그러니까 세 군데가 있는 거죠. 북광장 쪽에 요쪽에 학원가가 이렇게 있고요. 남광장 쪽에도 학원가가 네, 이렇게 위치해 있고 11자 상가 요쪽으로도 있고 여기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큰 것 같고 얘가 그 다음 큰 것 같은데 북광장 쪽, 남광장 쪽은 술집하고 좀 많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사실 불편하죠. 좀 술집 같은 게 싫으신 분은 이쪽 학원가에 가까운 단지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쪽은 또 장점이 있죠. 인동선이 머지않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메타역이 이쪽 부근에 아마 생기게 될 거예요. 이 메타폴리스가 완전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메타폴리스 뭐 되게 높은 지난 방송에서도 드론 영상 보면은 항상 4개 빌딩 되게 높은 거 있잖아요. 그 여기 메타폴리스인데 여기에 동탄 인덕원 동탄선, 인동선 이게 건립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뜻이죠. 여기일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여기에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요 근처에 메타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메타역. 지하철이 생기는 거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특히나 뭐 이동탄 쪽에는 GTX A 동탄역이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교통이 괜찮은 편인데 이쪽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여러모로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메타역이 근데 언제 생길지 모르겠어요. 2030년 내엔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당초 예상으로는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개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은 원래 좀 오래 걸리기 마련이니까 이쪽에 아까 학원가 되게 많은 거 보셨잖아요. 네. 여긴 그래도 북광장만큼은 그렇게까지 막 유흥가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도 뭐 술집이나 좀 요런 게 좀 많거든요. 보시면은 뭐 룸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바도 있고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데에 있는 학원들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별로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보시면 뭐 영어도 있고 뭐 수학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일동탄 쪽은 요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입니다. 저는 학원인으로서 이렇게 술집 근처에 이렇게 학원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원가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기 원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가면은 바로 이렇게 술집들이 있다는 거. 요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물론 1동탄은 상대적으로 더 구축이고 2동탄이 상대적으로 더 신축이다. 뭐 요런 점도 있긴 하지만 학원가에 좀 유흥가랑 격리돼 있는 쾌적성 그런 면도 여기는 물론 요 뒤쪽으로는 좀 술집들이 꽤 있긴 하지만 여긴 상업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이나 안마 뭐 이런 게 있진 않거든요. 유흥시설이라고는 안 하죠. 그런 건 뭐 식당이라고 하니까 뭐 고깃집, 뭐 족발집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도 이쪽에 이렇게 학원이 있죠. 네, 학원가가 한 이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데도 뭐 이렇게 유해시설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상업시설이 아니니까. 상업시설이면은 그런 게, 일반 상업지역이긴 하네요. 여긴 하여튼 뭐 유해시설이 뭐 그렇게 뭐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같은 상업시설이지만, 좀 유해시설 같은 면에서 여기에 있는 남광장, 북광장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이 키우기는 요런 데가 좀 여러모로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 새 아파트에다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학원가도 유흥시설도 없고 뭐 여러모로 좀 더 사람들이 더 선호할 만 하잖아요. 네, 그게 좀 가격에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당가를 좀 볼게요. 평당가를 좀 보시면 이쪽에 이제 메타폴리스가 여기에 생기니까 여기 뭐 대형 평수 기준이긴 한데 예, 비싸죠. 메타폴리스 비쌉니다. 40평짜리가 제일 작은 거네요. 월세는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한 5억 수준이고 매매가가 한 8억 5,50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됩니다. 40평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사실 별로 넓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세요. 주상복합은 전용 면적에서 좀 많이 깎아먹습니다. 뭐 그게 좀 단점이죠. 얘네도 뭐 비쌀 때는 한참 비쌀 때는 10억이 막 넘었었는데 지금은 7억대에 거래되다가 이제 8억대까지 네, 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메타역이 아마도 제 생각엔 요 근처로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울림이나 하나 꿈의 구린 아니면 아이파크 특히 뭐 저는 아이파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좀 시세에 다 반영이 돼 있죠. 2,540만 원. 요 정도 되면은 뭐 한 7억 정도 할까요? 7, 8억?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는 한 8억대 정도, 네,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파크가 인기가 많고 좀 좋은 단지예요. 그리고 세대수도 많잖아요. 748세대. 브랜드이기도 하고, 여기는 2007년식이거든요. 이제 뭐 한 17년 정도 됐죠. 그래서 좀 새 아파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동탄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인프라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1동탄 쪽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평당가나 이런 게 좀 싼 편이죠. 여기가 좀 요 동네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에 속하고요. 네, 거기에서 조금 뒤로 가면 뭐 예당마을, 네, 요런 데는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면은 제일 작은 게 87이거든요. 84가 약간 넘는 거죠. 한 30평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35평이라고 써 있네요. 일단 6억대 혹은 7억, 6억 후반 정도? 네,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네에는 대부분 그 정도 가격대예요. 대략 한 6억 선? 6억 안팎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데에는 아무래도 요쪽이 이게 메인 동네인데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5억 후반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곳들은 아까 보셨지만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상복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 동네에 있는 주상복합을 솔직히 말해서 추천하진 않아요. 네, 혹시나 이쪽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임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평수에 속지 마세요. 이게 47평이라고 써있지만 아파트 47평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네, 파라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물론 좋긴 좋은데 이제는 조금씩 노후해 가고 있죠. 네. 2010년식이니까 14년 됐잖아요. 조금씩 노후하고 있는 상태고 평수도 좀 작다. 네,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뭐 그에 따라서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니까 제일 작은 거 기준으로 한 거래가 거의 없네요. 뭐 얼마인지
따지기도 좀 어렵네요. 거래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집을 사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하락장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팔 일들이 생기는데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거 이게 되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라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딱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 1호선 연장 호재도 좀 있네요. 저는 요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루마을이나 요쪽에 뭐 솔빈마을, 네, 요런 데 쪽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 산다면 요쪽으로 살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1동탄 쪽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네, 2동탄 쪽을 더 좋아합니다. 남동탄 쪽도 좀 서울이 멀어서 개인적으로는 네, 2동탄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여기는 조금 아파트가 이제 좀 노후해 가고 있어요. 여기는 대형 평수네요. 38평 기준으로 대략 한 7억 초반대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꽤 잘 되고 있네요. 네,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때는 이렇게 거래가 잘 일어나는 아파트를 사셔야 나중에 좀 마음이 편합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하니까. 네, 저는 요 동네 제가 학원을 여기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 동네 그냥 되게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애들 키우기도 좀 좋은 것 같고 이쪽은 좀 모르겠어요. 애들 키우기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술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상복합은 실평수가 좀 너무 좁아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여기를 제외하고 이제 뭐 동탄 쪽은 아니지만 여기도 동탄이라고 하나요? 능동 쪽도? 네, 동탄 여기까지 아닌가? 뭐 아무튼 여기 능동 쪽은 가격이 좀 많이 싸지거든요. 요쪽에도 인동선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능동역인가요? 뭐 아무튼 요 근처의 아파트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파트가 생기면 당연히 시세는 좀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요런 데 위주로 이지더원, 뭐 경남 아너스빌 뭐 요런 데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동도 되게 살기는 좋거든요. 삼성전자 되게 가깝잖아요. 여기가 바로 삼성전자인데 그리고 지하철역도 생기고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 취향입니다만 제가 능동 이쪽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하면 저는 SK 뷰파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예측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여긴 사우나가 있습니다. 네, 저 사우나 있는 아파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는 사우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네, 좋아합니다. 한 84 타입. 대형 평수도 있네요. 39평 정도 보면은 한 7억 초반대 정도? 네, 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9평. 44평은 한 7억 후반대 정도 하네요. 네, 요 정도. 네, 와이프가 여기 사는 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동탄 쪽은 다 좋은데, 사우나 있는 아파트가 하나 꿈에 그린?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하나 꿈에 그린 너무 비싸잖아요. 우포안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동탄에 목욕탕 있는 아파트 어딨나 하고 뭐 찾아봤더니, 여기가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탄 주변을 그래도 웬만큼 많이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곳들을 한번 아파트 임장을 꼭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통해서 실제로 내부도 보고 동네 분위기도 보고 하셔야 좀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동탄은 전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직주 근접이고 교통도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탄이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분당도 좋아하고 동탄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제가 또 연고도 조금씩 있고 제 사무실도 요쪽에 보시면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네, 요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되게 싸다고, 지산 되게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탄에 그래서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동탄 이야기 상세히 좀 드려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고 싶다, 부동산 초보인데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생기초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법은 네이버에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 가시면은 부동산 생기초 모집 뭐 여기 보셔도 되고 두 번째 글이거든요. 제가 중국집 오픈한 거 글 바로 전에 제가 올렸으니까
여기 좀 확인해 보시고 정말 가장 초보적인 것들만 다루거든요. 전세 사기 이런 거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내가 임차인인데 우리 집 경매에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좀 되게 무섭잖아요. 또 제가 경매 강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당하지 않는 법도 알려드리고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부동산 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뭘 물어봐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업은 일주일 후부터네요. 네,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수업 예정이고요. 수강료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써놨는데 제가 1년 동안 AS를 해드립니다. 1년 질문권을 수강생 모든 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2달 동안.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저한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무제한 질문권입니다. 한 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 경매 수업에도 이렇게 질문권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한 20개, 30개씩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좋습니다. 뭐 다 답변해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답변 다 해드리니까 궁금한 거 많으신 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 부끄러워서 부동산 가기 힘드신 분들 수강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저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애들이랑 달리기 하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